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배전선의 기본파 전압 시료값이 V1, 고조파 전압의 시료값은 V3, V5, Vn. 그러니까 3고조파, 5고조파, 그리고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N고조파가 있다는 거죠. 이때 THD, 즉 외형률 물어본 거죠. 외형률의 정의와 계산식을 쓰세요라고 했네요. 그 외형률이라는 것은 결국 파형이 얼마나 일그러졌느냐, 파형이 얼마나 찌그러졌느냐, 얼마나 왜곡됐느냐 그 비율인데 왜 왜곡이 됩니까? 바로 고조파가 포함되기 때문에 파형이 왜곡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계산하실 때는 기본파 시료값과 고조파의 시료값을 비교하시는 거니까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N 고조파까지 있다는 건 요 사이에 이제 이렇게 무수히 많이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3고조파, 5고조파 이렇게 해서 N 고조파까지 모두 합산을 하겠다는 거고요. 거기다 기본파를 기준으로 비교해 주시면 외형률이 나오겠습니다. 자, 2번 문제를 보시면 전류 I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시료값이 얼마냐 그랬죠. 뭐 필기시험에나 나올 법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비정연파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비정연파의 시료값 구하는 방법은, 자, 비정연파의 시료값은 일단 각각의 파형, 각 기본파를 포함한 각 파의 시료값을 찾으셔서 제곱의 합의 제곱근 루트 CO라 이거죠. 그러면 이게 기본파니까 얘는 최대값이고요.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누시면 시료값. 자, 얘도 2고조파의, 여기 2고조파죠. 2고조파의 최대값이니까 역시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누시면 시료값. 여기 3오메가니까 3고조파가 되겠고요. 역시 맨 앞에 있는 건 최대값. 그럼 루트 2로 나누시면 시료값이죠. 따라서 각 파형에 대해서 시료값을 찾은 다음에 제곱을 하시고 합. 그렇죠? 제곱의 합이죠. 마지막에 제곱근 루트 이렇게 하시면 결국은 비정연파 시료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식을 외우시는 것이 아니라 이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비정연파 시료값은 각각의 시료값을 찾아서 각 시료값의 제곱의 합의 제곱근으로 우리가 구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용량이 200kVA, 전압은 200V, 6펄스의 3상 UPS로 공급 중인 설비에 기본파 전류와 5고조파 전류 값을 계산하세요. 단 역률과 효율은 100%고 5고조파의 저감 계수가 0.5입니다. 라고 줬네요. 자, 일단 그러면 첫 번째가 기본파 전류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 용량이 P상분으로 200kVA를 줬고요. 전압을 줬고요. 3상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3상에서 P상 용량은 결국 루트 3배의 전압 전류의 곱이니까요. 그래서 요 전류가 바로 기본파 전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루트 3V로 나누시면 되니까 이렇게 계산하시면 기본파 전류가 나오게 되겠고요. 자, 5고조파 전류 구할 때는 기본파 전류를 5고조파일 때는 5로 나누시고요. 저감 계수가 없을 땐 모르지만 저감 계수를 주면 저감 계수를 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파 전류를 나누신 다음에 0.5를 곱해 주시면 57.76이 나오게 되겠네요. 자,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선로나 간선에 고조파 전류가 발생하는 원인 3가지와 고조파가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억제 대책 5가지 쓰라고 합니다. 자,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우리가 단순 암기니까 여러분 시험장 가시기 전에 최종적으로 암기 서브노트, 암기 노트를 만드셔서 쭉 읽어보시면서 시험 보러 가실 때까지 항시 연습하시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 먼저 고조파를 발생시키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코로나 방전이 발생하면 고조파가 생깁니다. 이렇게 똑같이 쓰시지 않아도 됩니다. 코로나에 의해서 3고조파가 발생한다라고 쓰셔도 되지만 그냥 코로나 방전에 의해서 고조파가 발생한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정류기, 인버터 등의 전력 변환 장치라고 돼 있는데 이 앞에만 안 써도 됩니다. 중요한 건 전력 변환 장치에 의해서 고조파가 발생하는 거죠. 우리가 DC를 AC로, AC를 DC로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렇게 변환하는 과정에서 고조파가 발생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력 변환 장치에 의해서 고조파가 발생한다. 코로나에 의해서 또는 코로나 방전에 의해서 고조파가 발생한다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변압기라는 설비를 필수 불가결하게 어쩔 수 없이 쓰지 않습니까? 그럼 이 변압기를 사용하다 보면 변압기에서 자기포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 바로 히스테리시스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요. 요것 때문에 고조파가 생기죠. 그래서 변압기의 히스테리시스 현상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변압기의 자기여자 현상 이렇게 자기포화 현상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변압기 자기포화 현상 또는 히스테리시스 현상 때문에 고조파가 발생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조파가 생겼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라는 건데요. 얘도 첫 번째가 이제 케이블이 열화될 수 있고요. 계전기가 오동작을 할 수 있고요. 통신선의 유도장애, 그리고 기기의 과열, 그 외에도 뭐 진동, 이런 것들이 발열 현상 같은 게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자 이제 고조파 억제 대책을 보시면 변압기를 델타 결선을 사용하게 되면 3고조파를 걸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아예 고조파를 걸릴 수 있는 필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전력 변환 장치, 전력을 변환할 때마다 고조파가 발생하게 되니까 이 전력 변환 장치의 펄스 수를 크게 합니다라고도 하고요. 또는 다른 말로 우리가 다펄스를 이용한다 이렇게도 보겠죠. 다펄스화한다. 그래서 뭐 6펄스보다 12펄스, 뭐 24펄스 이렇게 하게 되면 고조파를 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콘덴서를 사용할 때 5고조파가 많이 발생하게 되니까 그걸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직렬 리액터를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에서도 우리가 고조파가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코로나 방전을 막으면 고조파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에 의해서 고조파가 발생하는 걸 억제하려고 복도체를 사용하는 것도 결론은 고조파에 대한 대비책이 될 수가 있겠네요. 자, 5번 문제 함께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Y 결선된 평형부하의 전압을 측정할 때 전압계 지시값이 VP가 150이랍니다. 자, VP는 여기 연결된 거니까 상전압이 되겠죠. 그다음 VL은 220, VL은 이렇게 연결됐다는 얘기는 선간 전압을 측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Y 결선 회로에서 상전압을 측정하니까 150, 선간 전압을 측정했더니 220이 나왔다 이거죠. 이때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단 부하 측에 인가된 전압은 각상 평형 전압이고 기본파와 제3고조파 전압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파와 3고조파 전압이 포함되어 있대요. 그럼 요 상 안에는 기본파와 3고조파가 들어있다는 건데 기본파를 V1이라고 가정하고요. 3고조파를 V5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일단 그러면 여기 상에서 기본파와 5고조파가 나오면 3고조파죠. 3고조파. 5고조파가 아니고 3고조파 V3입니다. 요 상에서 기본파와 3고조파가 나온다면 요 상전압에 측정된 이 150V란 전압은 얘네 둘이 합친 값이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기본파와 3고조파는 합칠 때 그냥 합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기본파의 제곱, 3고조파의 제곱, 루트 이렇게 합쳐서 요게 150이 나왔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선간 전압에는요 3고조파가 나타나지가 않죠. 그럼 선간 전압은 뭐만 나옵니까? 얘는 기본파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본파라는 게 상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선간 전압으로 나타날 때는 루트 3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파 전압에 루트 3배를 해서 나온 값이 바로 220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유추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값이 150이라는 상전압은 두 고조파 성분이 합성된 거고 이 선간전압 220은 기본파 성분만 들어가는데 루트 3배를 한 값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가 제3고조파 전압을 구하세요라고 한 거죠. 그럼 뭐 이런 부분들은 참고로 여러분 설명을 해드린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답안지에 찍으실 필요는 없는 겁니다. 답안지에 적으실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상전압은 기본파와 3고조파가 합성된 거니까 이렇게 합성된 거 요게 150이란 얘기고 이게 150이죠. 그 다음에 선간전압 얘가 220인데 220은 기본파만 나오는데 그 기본파에 루트 3배를 한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루트 3 V1이 220이니까 여기서 우리는 기본파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기본파 전압이 127.02라는 거를 알 수 있겠고요. 자, 요 전압을 여기다가 대입하시고 요게 150이니까 얘네 둘을 안다면 이제 3고조파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3고조파를 구할 수 있겠고요. 이게 79.79V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 외형률을 구하세요 그랬습니다. 그럼 비정연파에서 외형률 구하는 방법은 기본파에 대한 실효값과 기본파의 실효값과 고조파에 대한 실효값의 비인데 지금은 고조파가 3고조파밖에 없으니까 결론은 기본파와 3고조파를 비교하세요.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기본파가 앞에서 계산했을 때 127.029, 3고조파는 79.79였으니까 요거를 비교하셔서 퍼센트로 물어봤으니까 곱하기 100 해주시면 정답이 나오겠죠.